네, 타이포그래피를 배워봅시다 시간에 오셨습니다. 저는 김경원입니다. 오늘은 그리드와 지면 공간 구조라는 주제로 지면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디자인되는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확장해서 진행해 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타이포그래피를 사용할 때, 타이포그래피를 할 때 활용하게 되는 그리드에서도 그리드와 마진, 컬럼과 같은 주요한 용어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드는 사전적인 뜻으로는 뭐 격자 또는 바둑판의 눈금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디자인에서 그리고 타이포그래피를 할 때 그리드는 판면을 구성을 할 때 쓰이는 가상의 격자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안내선을 말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수직과 수평으로 면이 분할되어서 레이아웃의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질서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요소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라고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타이포그래피를 비롯한 시각적인 조형 활동의 출발은 디자인 작업을 할 공간으로서의 프레임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 프레임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드가 그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하는 데서 작업의 출발점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는 모든 디자이너들이 눈금 종이를 활용해서 이렇게 드로잉 하듯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건축, 디자인 등에서는 각자 전공 특성에 맞는 그런 그리드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요. 특히 그래픽 디자인에서는 표현 그리드를 인쇄한 대지를 이용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신문의 조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단과 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런 그리드 시스템을 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드는 모든 디자인 창작에 폭넓게 응용되어 왔고 그리고 그리드를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조금 더 훌륭한 레이아웃을 창조하는데 수단으로서 그리고 다양한 비례 감각을 훈련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드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지면의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평 또는 수직, 안내선, 그리고 레이아웃을 도와주는 가상의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효과적인, 그리고 안내선, 그리고 도와주는 이라는 키워드에 방점을 찍었죠. 그래서 그리드를 다양한 개념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타이포그래피를 전제로 하는 레이아웃 구성 요소로서 그리드는 인쇄 매체를 기반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판 인쇄에서 타이포그래피의 개념적인 내용들이 출발을 했듯이 우리가 인쇄 매체를 다루지 않고 타이포그래피와 그리드 시스템 그리고 지면의 레이아웃 등을 논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인쇄 매체에서 그리드는 페이지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텍스트와 그리고 때로는 이미지를 정리하고 위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드를 사방에 여백만 가지고 있는 마진이라고 하는 여백만 가지고 있는 싱글 컬럼 그러니까 1단 그리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단으로 단의 수만큼 멀티플 컬럼스로 확장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리드를 디자인할 때 지면의 수직 분할을 통해서 단을 나누고 추가적으로 수평 분할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왜 그리드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걸까요? 그래서 그리드를 사용하면 효율적이고 뭔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용하라고 원리를 만들고 활용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드를 사용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정보를 조직화할 수 있고 명료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면 요소를 객관적인 상관관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페이지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났을 때 좀 더 그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지면 요소들이 객관적으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다는 것도 우리가 예시를 통해서 차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요소들의 통합과 공간의 체계적인 통제. 그러니까 프레임으로 규정되어 있는 하나의 지면 또는 캔버스와 같은 하나의 화면에서 그 안에 들어가는 디자인 요소들이 효과적으로 그 안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요소들을 통제하고 공간을 활용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 그리드를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작업 과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성 확보, 이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드의 구성 요소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그리드의 구성 요소는 이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럼, 한국말로는 단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얘기할 때 다른 강좌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한 바가 있지만 용어들을 영어식 표현과 한글식 표현, 그리고 한글화된 영어 표현 등등 이런 용어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컬럼은 한국말로 단이고 컬럼이라고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듈, 그리고 마진, 여백이라고 하죠. 바깥 여백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진이라고 하는 이 여백 공간은 컬럼 마진, 플로우 마진 이런 세분화된 여러 가지 여백의 기준들로도 확장해서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플로우 라인, 존, 마커 이 정도의 용어들이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내용들을 살펴보면 컬럼이라는 것은 글자나 이미지를 배열하기 위해 세로로 나눈 형태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리드를 설정을 할 때 마진을 먼저 설정한 다음에 컬럼을 먼저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로로 공간을 나눠서 그 공간을 어느 정도로 균형 있게 배치할 것인지를 먼저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마진은 바깥 여백 또는 그리드 외곽의 빈 공간으로 화면의 균형과 긴장감을 부여하는 공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면이라고 하는 용어가 또 따로 있는데요. 지면에서 마진을 제외한 컨텐츠가 들어가는 내용 공간을 판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모듈은 가로 세로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모듈이라고 하면 하나의 작은 요소잖아요. 그래서 그런 네모난 요소들을 일정하게 모눈처럼 공간을 나눠서 그 기본 단위를 통해서 구조화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플로우 라인, 공간을 수평으로 분할하는 가상의 기준선, 그리고 존, 몇 개의 모듈이 모인 어떤 공간, 별도의 공간 같은 존, 그리고 마커, 그러니까 지면이나 페이지 번호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외에도 등등 컬럼 마진이나 플로우 마진 등등은 다음에 페이지에서 예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공간을 얘기를 할 때 그리드의 원리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오늘 강좌의 제목도 지면의 공간 구조라고 붙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술과 디자인에서 뿐만 아니고 자연에서도 나타나는 황금 분할이라는 비례가 있죠. 그래서 예컨대 황금 분할이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을 제거할 경우에 남아있는 형태에서 직사각형이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나선을 만들면서 무한 반복이 될 수 있고, 이런 비례가 생기는 것들, 우리가 A4지 같은 데서 보는 비례가 거의 황금 비례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일상에서 익숙한 그런 비례들, 안정적인 비례들을 황금 비례에 가까운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그리드는 이 화면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면 비와 그리고 관계하고, 화면 비하고 관계할 뿐만 아니고 황금 비례하고도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마진을 먼저 얘기를 해볼 건데요. 두 개의 지면에 공간이 있죠. 그래서 타입 세팅에 대해서 글자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마진이 바깥 여백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두 개의 그리드를 보면은 바깥 여백의 설정값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백의 비례는 판면, 그러니까 즉 여기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본문의 읽기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전통적으로 이제 위쪽과 아래쪽, 그리고 좌우, 안쪽 바깥쪽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 비례는 정해진 비율이 있어요. 20%씩 차이가 나게 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1대 1.2대 1.44 대 1.73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비례가 있는데요. 이런 방식은 전통적으로 선호했던 방식이고, 매체가 바뀌고 인쇄 미디어도 여러 가지 시각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또 책이라는 물성에 따라서 제본이 되는 방식이나 본문의 넓이, 그리고 단의 개수, 우리가 마이크로 타이포그래피 타입 세팅에서 배웠던 것처럼 굴줄의 길이에 따라서 이 판면의 크기,
따라서 구조적으로 재해석해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본 원칙은 기본적으로 아래쪽이 더 넓어야 한다는 거, 위쪽보다. 그리고 인쇄 매체에서 무선 제본을 할 때 뭐 양장되어 있는 고급 제본 책자들을 보면 안쪽이 물리적으로 말려 들어가서 좀 더 좁혀지는 그런 현상이 있죠.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기본 원칙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두 가지 또 다른 그리드 예시가 있어요. 이번에는 펼침면으로 되어 있는 책의 안 부분, 그러니까 한 단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그리드가 단순히 지면 요소를 조작하는 방법이 아니고 그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지면의 여백을 관리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마진이 여백이 다른 형태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날 디자인에서 여백은 화면에 움직임을 부여하고 시선을 끌기 위한 요소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리드를 적절히 사용하면 구성이 복잡해 보이는 요소를 임의적으로 잡아주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여백의 비례에 따라서 본문의 읽기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죠. 아주 간단한 예로 지금 보는 그리드를 딱 삭제하고 봤을 때 저쪽에 있는 예시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라고 읽지 않아도 가늠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학술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옆에 주석도 굉장히 많이 달려 있고요. 글자가 작아지고 글줄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죠. 근데 사실은 이쪽에 왼쪽에 있는 것보다 저쪽에 있는 텍스트가 글줄의 길이가 더 길긴 해요. 물리적으로는 짧아 보일 수 있지만 글자 수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가볍게 읽힐 수 있는 텍스트와 좀 더 시간을 들고 읽어야 되는 텍스트에 읽기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 마이크로 타이포그래피의 타입 세팅의 요소뿐만이 아니고 이 여백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백의 비례는 읽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지면의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컬럼, 그러니까 즉 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글자나 이미지를 배열하기 위해서 나눈 세로 형태의 공간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리드를 단으로 나누는 것은 단의 숫자에 따라서 지금은 저쪽에 한 단의 이미지가 있고 여기에 두 단으로 나눠져 있는 그리드가 있죠. 그래서 이 두 이미지, 예시 이미지를 봐도 알 수 있듯이 텍스트를 읽는 그리고 지면의 인상이 바뀌는 구조를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단, 두 단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마진과 상관없이 단의 개수에 따라서 텍스트를 읽는 방식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단 그리드는 구성 요소의 단일한 요소의 비중이 큰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예컨대 앞에서 봤던 에세이나 소설 그런 텍스트들을 화면에 배치를 할 때, 지면에 배치를 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그 옆에 2단 그리드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배치할 수 있는 그럴 때 용이한 그런 그리드 구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팜플렛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3단으로 나눴을 때는 물론 타입 세팅이 당연히 바뀌면서 그리고 글줄의 길이나 읽히는 방식을 먼저 고려를 해야겠죠. 하지만 그리드에 적용을 했을 때 3단 그리드로 바뀌면 효율적으로 많은 요소들을 배치할 때 사용을 합니다. 가령 잡지나 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리드에서 단이 굉장히 많이 나뉜 경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면이 커지면 커질수록 단이 많이 나뉘는 그런 현상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텍스트를 더 많이 넣어야 되는, 정보를 더 많이 넣어야 되는 매체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들이 좀 더 빨리 읽히고 정보의 소구가 빨라지게 하기 위해서 단을 많이 나누는 거죠. 그리고 지면의 크기가 커지니까 사람이 한 번에 인지할 수 있는 글줄의 길이의 한계가 있죠. 그래서 지면의 크기가 커지면은 텍스트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단을 나누면서 정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모든 메커니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단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가 읽히는 방식에 그리드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이미지와 같이 화면을 구성하게 되었을 때 또 다른 효과를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로 아까도 강조했듯이
읽히는 방식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을 넘나들면서 읽게 되는데 지금 시작점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시작점이 어떻게 되죠? 계속 변화하면서 뭔가 유동적으로 되죠. 그래서 디자인이 안정적으로 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때로는 이렇게 시작점, 텍스트의 시작점들이 너무 변화가 다양하면 가독하는데 다소 불편함이 있거나 잘못 정보를 습득하거나 정보 습득하는 과정에서 가독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피로함을 느낄 수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만약에 기준점을 바꿔준다면 읽는 시작점이 흡사하게 되기 때문에 어떨까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독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리드를 단으로 나누는 것으로 단의 수에 따라서 인상이 바뀌는 것도 있지만 텍스트가 읽히는 가독 방식, 가독의 방향, 그리고 가독의 흐름을 결정하는 요인이 크게 봤을 때는 그리드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칼럼의 넓이와 크기는 독자들에게 정보를 편안하게 집중해서 독자들이 정보를 편안하게 집중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경쾌한 리듬을 제공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인데요. 이때 칼럼이 너무 좁아지면 당연히 한 줄에 들어가는 글자 수가 적어지죠. 그래서 글자 크기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우리가 단락이나 패러그래프 그리고 타입 세팅을 다루면서 배운 바가 있죠. 그래서 예컨대 한 줄에 7개의 단어 미만일 경우에 글줄에서 의미 전달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칼럼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 그리고 칼럼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이 지면에 정해진 공간 안에서 물리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죠. 그래서 그 상대적인 관계성을 또 결정 짓는 것이 디자이너가 선택해야 되는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이제 멀티플 컬럼 그리드, 그러니까 다단 그리드라고도 하죠. 여러 개가 있다고 해서 다단이라고 우리가 한국말로도 표현을 하는데요. 각기 다른 너비의 요소들이 그리드 구조 안에서 엇갈려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시를 보면요. 그래서 다단 그리드라는 거는 이제 한 단 그리드 이상이 되면 2단부터는 다단 그리드라고 이제 통칭해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한 단 그리드에서 2단, 3단으로 계속 넘어가게 되면 단이 많아지면 그런 기본적인 그리드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텍스트 요소들도 있고 그리고 이미지 요소들도 있는데요. 가로줄이 텍스트의 구획과 이미지 구획을 이제 구분하고 있죠. 지금 여기 보면 가로 획의 플로우 라인이 뒤에서 플로우 라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이 획을 가상의 선을 그리드를 기준으로 요소들이 위치하는 위계를 질서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위치를 규정해주고 그 다음에 내부 구조에서 이 이미지 요소들이 한 칸을 이루거나 아니면 2칸을 이루거나 이렇게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다른 예시, 같은 그러니까 같은 이미지와 같은 컨텐츠를 가지고 요소를 조금 바꿔봤을 때 그리고 다른 요소들이 추가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추가됐을 때 그리드를 기준선을 바꾼다거나 그리드를 변화시키는 베리에이션 하는 이런 과정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아니면 디자인의 디자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질 경우에 이제 모듈 그리드라는 것을 활용하게 되죠. 모듈 그리드는 가로 세로가 일정한 간격으로 분할된 한 면에서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일정한 간격으로 분할된 한 면, 요 네모와 같은 정사각형 형태의 예를 들면 그런 모듈을 지면에서 일정하게 공간을 나누어서 그래서 공간을 나누는 기본 단위로 활용을 하는 것인데요. 이 모듈러 그리드는 각각 기본적으로는 4개의 행과 열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거를 제한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듈이 너무 작아지고 많아지면은 이게 모눈처럼 변화될 확률이 있죠. 그러면은 그리드의 규칙을 우리가 발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조형 요소에서 그리고 디자인을 할 때 항상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규칙이 너무 많아지면 그것은 규칙이 아니고 패턴화 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듈러 그리드는
기본적으로 4개의 행과 열을 가지고 사용하고 조금씩 더 지면의 크기나 요소에 따라서 무수한 변형이 가능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리드의 아주 기본적인 형태,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정보의 위계를 맞춰서 지금 순서대로 그리드에 모듈러 그리드의 내용들을 이렇게 배치해 본 거죠. 그래서 그리드가 텍스트의 위계, 그러니까 컨텐츠의 위계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공간을 활용해서 위계를 정하는 방법이 있었죠. 공간적 단서를 제공을 할 때 그 공간적 단서에서 기준점이 되는 것이 그리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러 그리드는 단을 여러 개로 쪼개서 구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레이아웃 구성 요소가 많고 최근에는 이제 웹 디자인이나 뭐 앱 같은 것을 디자인을 할 때 상하 좌우에 리듬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럴 경우에 이제 활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굉장히 작은 텍스트 패러그래프의 요소들을 배치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저쪽이랑 이쪽에서 보면 똑같은 텍스트와 같은 타입 세팅의 요소들이지만 이것들을 베리에이션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하는 그런 방식들이 예시들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나 그리드에 맞춰서 위계나 이런 것들을 바꿔줌으로써 리듬감도 바뀌어지고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다음으로 볼 것은 플로우 라인인데, 플로우 라인은 이 라인을 얘기를 합니다. 플로우 라인. 이것은 무엇이냐면 한국말로는 이제 흐름선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수평 공간으로 공간을 수평으로 분할하는 가상의 기준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글자에 대해서, 글자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베이스라인을 기억할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 낮자 하나들을, 그러니까 글자들이 배치될 때도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우리가 가독할 수 있을 그런 기준선을 설정하고 시작하듯이 플로우 라인도 지면에서 그리드를 설정을 할 때 텍스트가 시작되는 점 아니면은 시작되는 지점 또는 전체의 컨텐츠들이 일정한 무게로 흘러가는 그런 가상의 위치를 플로우 라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마진이 가는 선, 그리고 위쪽 마진을 구분하는 이런 선들도 일종의 플로우 라인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제일 처음에 그었던 이런 텍스트들이나 이미지의 무게중심이 흘러가는 선을 우리가 지면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결정짓는 흐름선, 플로우 라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존 앤 마커가 있죠. 그래서 존은 스페셜 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특정한 영역을 표시를 할 때 활용하는 것인데요. 오른쪽 지금 보면은 이제 타임지의 어떤 지면의 한 부분인데 위계가 있죠. 제목이 있고 부제목이 있고 그리고 텍스트가 있고 뭐 섹션 이름도 저기 작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요 끝쪽에 보면 이제 각각 사람들의 정보가 있어요. 그렇죠? 사진과 어떤 작은 글자로 정보가 있는데 이게 전체의 그리드를 봤을 때 이 화면의 그리드는 2단 구조로 되어 있고 바깥 마진을 좀 넓게 잡으면서 그러면서 변형을 준 거죠. 그래서 제목이 들어가는 위치에 변형을 준다거나, 그래서 단의 너비 그리고 단의 개수는 지금 이게 3단 구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2단 구조의 마진을 넓게 잡아서 스페셜 존을 여기다가 모듈 형태로 자리 잡게 하고 반복되는 어떤 별도의 정보를 여기다 넣을 수 있도록 디자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드를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강좌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정보를 조직하고 명료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논리적으로 어떤 형태나 구조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조직화하지 않고 명료하게 구조화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설명되기 굉장히 어렵죠. 특히 정보를 다루는 타이포그래피에서는 특히 그런 요소들이 강하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관관계, 화면에서 한정된 공간이죠. 지면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정된 공간 안에서 들어가야 되는 요소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밑에서 볼 수 있듯이 작업 과정의
효율성뿐만이 아니고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어떻게 그것들을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원리들, 그리고 체계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이 그리드의 방법론들에 다 녹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드를 왜 사용할까를 항상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사용할지는 요 요소들, 그러니까 구성 요소들을 보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각각의 용어의 뜻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요소들이 지면 안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떤 부분이 어떤 예를 들어서 컬럼이 어떻게 변화할 때, 단의 개수가 어떻게 변화할 때 모듈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마진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컬럼 마진, 플로우 마진과 같이 바깥 여백뿐만이 아니고 그 컬럼 사이의 간격, 그리고 플로우 라인과 컨텐츠 사이의 간격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인디자인을 활용해서 우리가 실제 프랙티스를 어떻게 할지 살펴보는 시간에는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변주되는지 한번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컬럼, 모듈, 마진, 플로우 라인, 존, 마커, 이것들이 그리드 요소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드가 판면을 구성할 때 쓰는 가상의 격자, 안내선, 이 정도로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을 했다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제 적용을 해볼 때는 레이아웃의 수단으로, 그리고 화면의 시각적인 질서를 만들어내는 도구로서 어떻게 활용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그리드와 지면 공간 구조 관련된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